이 3부하고 4부는 상경표가 그럼 도대체 무슨 책이냐? 산줄기만 들어가 있는 책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그럼 뭐가 들어가 있느냐? 제가 연구해 보니까 진산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진산.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서울대학의 최원식 교수라든가 이 진산 가지고 연구한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1차 자료 원전을 신정동국 여지승남이나 세종실록 지리지, 또 동국여지지, 뭐 이런 지리서에서 나오는 진산을 비교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경표에 그 모든 진산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어떤 연구자들도 이 상경표에 나온 진산을 가지고 연구한 분이 없더라고요. 제가 발견한 거예요. 상경표에는 진산이 들어가 있고, 어찌 보면은 이런 춘천, 경주, 금천, 해주, 전주, 의주, 양주를 포함한 조선시대 360개 군현의 위치를 진산을 통해서 표현했고, 이 진산이 정맥이나 정간, 줄기를 따라서 백두산까지 이어지는 상대적인 위치를 표현한 것이다 라고 제가 한번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대동여지도에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진산의 위치를. 볼까요? 춘천입니다. 춘천. 춘천 강원도청 뒷산이 무슨 산입니까? 네. 춘천 진산이에요. 봉이산. 바로 뒷산입니다. 이 봉이산은 쭉 따라서 가면은 중전산으로 해서 이쪽으로 계속 이어지면은 백두대간 5대산으로 이어집니다. 5대산에서 갈라져 내려온 백두대간 지맥이 봉이산까지 오는 겁니다. 이거 춘천이고요. 춘천 읍지. 그 다음에 용화산. 용화산하고 청평산. 이 산들은 금강산 쪽에서 내려오는 줄기입니다. 수양강이 있고 모진강이 있고, 두 강이 합류하는 요 지점이 신영강이고, 여기에 백로주라고 있고, 금강산에서 내려온 백두대간 지맥은 요 백로주에서 끝 종자를 써놨습니다. 상경표에 보면 여기 이 인근이 바로 요즘 문제되는 중도입니다. 청동기 시대에 도시 유적지가 발견돼. 여기 우두평이라고 하는데 우두산입니다. 우두평. 여기 이 동쪽 일대, 이 동쪽 일대에는 고대의 맥국 수도, 고맥국 수도가 있었던 곳이고, 봉이산은 삼국시대 산성 신라시대에,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몽골 침입에 대항해서 춘천 부민들이 항전하다가 전멸한, 아주 이게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 일기까지의 기록이 이 안에 모두 담겨 있는 대단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는 이 봉이산 진산을 중심으로 해서 백로주, 중전산, 향로산, 대룡산, 멀리 용화산, 청평산, 이런 식으로 해서 춘천을 중심으로, 즉 읍지를 중심으로 해서 산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죠. 여태까지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산을 보고 산 중심으로 해서 마을을 생각하지 않았나요? 근데 상경표는 다른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진산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을 보고, 진산을 중심으로 해서 백두대간 줄기, 강줄기를 보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상경표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의미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대룡산, 백로주부터 향로산 거리까지 상경표에는
8개의 방위와 1, 2단위의 거리를 가지고 이와 같이 표시하고 있습니다. 산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정보, 위치 정보가 풍부하게 담겨 있는 게 바로 상경표입니다. 어찌 보면은 조선판 GIS, 지리정보 시스템이라고 할 만한 게 상경표다라는 해석을 해봤습니다. 경주 볼까요, 경주? 진산 낭산이죠. 경주 낭산 중심으로 해서 단석산, 묵장산, 치술령, 멀리 함월산까지, 토암산, 함월산까지, 지화국 이렇게 쭉. 경주라는 곳은 춘천에 비해서는 경주 분지고, 그래서 사방으로 거리가 비교적 비슷한 곳들의 산이 지어 있습니다. 낙동정맥의 산들이죠. 낙동정맥과 지맥. 그래서 보면은 경주 낭산 서쪽 구리에 있다. 11리, 30리, 45리, 20리. 이거는 실측거리입니다. 실제로 걸음수로 따져서 몇 리, 1, 2 단위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 2. 여기 보면 11리, 45리. 도보로 해서 실측거리를 여기에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경주는 낭산이라는 진산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산들이 이렇게 있다. 상대적인 위치를 8개의 방위와 1, 2단위의 거리로 표현한 것입니다. 금천, 여기는 임진북 예성 남정맥, 이 정맥의 산들을 가지고 위치를 표현하다 보니까 전부 동쪽에 있는 이 산줄기와 산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죠. 전부 8개. 학봉산부터 춘명산까지. 진산은 춘명산, 북쪽 오리. 대체로 상경표에 있는 진산의 위치를 보면은 읍치에서 북쪽이 한 40% 이상 분포해 있습니다. 해주, 황해도 해주. 해서정맥이죠. 이게 해서정맥. 이쪽으로 장산구까지, 백령도 가까운 장산구까지 이어지는 이 해서정맥이 동서방향으로 흐르고, 그 다음에 여기 해주가 있고, 수양산성이 있고, 이렇습니다. 해주 중심으로 해서 또 이렇게 산들이 있고, 진산이 있고. 여기도 역시 진산은 용수산이고, 남쪽 일이, 북쪽이 아니고 남쪽 일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가까이에 수양산성이라는 곳이 있어서 일단 유사시에는 해주의 군민들이 이 산성으로 들어가서 항전을 하는 역사시대의 이래에 이 한반도에서 살아남았던 우리 민족의 생존 방법이 바로 이 산성과 진산, 그 고을을 보호해주고 진호해주는 산, 진산이라는 개념이 산성으로까지 발전하고, 상경포에서 이 진산을 중심으로 해서 고을의 읍치를 상대적인 거리와 방향을 표시해 놓은, 집대성해 놓은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주 볼까요? 건지산, 기린산, 아주 가까이 있는 산들이죠. 전주 시내. 그래서 멀리 웅치라든가 호남정맥, 이런 식으로 해서 전주 읍치 중심으로 해서 8개의 산, 8개의 산의 위치, 거리를 가지고 전주를 표현한 것이죠. 웅치부터 해서 만마동산, 모악산. 그래서 진산은 건지산, 전주 읍치로부터 남쪽 심리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안도 의주를 중심으로 해서 미라산, 청북정맥의 맨 마지막 산이죠. 여기가. 여기까지도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6개를. 이제 백마산성이 있죠. 일단 유사시에는 이 백마산성까지 후퇴를 해서 항전을 하는. 그래서 백마산성, 태조봉지민곳, 미라산, 의주 남쪽 백리까지. 그 다음에 읍치의 진산은 삼각산. 그 다음에 경기도 양주. 바로 진산은 불곡산이죠. 불곡산. 그 다음에 멀리
천마산이나 삼각산까지도 이제 쭉 들어가 있고, 여기도 역시 보면은 진산은 그래서 이제 양주 불곡산 남쪽 삼리에 즉 불곡산과 양주 치소는 삼리거리밖에 안 된다 이런 뜻이죠. 이건 이제 여태까지 진산을 가지고 8개, 7개의 고을을 한번 대동여지도를 통해서 확인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현대 백두대간이 그러면 뭐 조선시대로 돌아가자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지리학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 대동여지도와 이 진산의 개념이 현대에도 그대로 적용되면은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이 청동기 시대 유적지 중도 여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중도만 가지고 얘기하면은 좀 역사적인 어떤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이 좁혀지게 돼요. 이거를 펼친다면은 춘천에서 더 펼쳐서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펼친다면은 우두평이라든가 고맥국 수도, 그냥 봉이산,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이 모진강하고 소양강에 따르는 어떤 문화, 역사, 지리적인 그런 배경을 한데 엮어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내면은 이 중도 청동기 시대 유적지를 보존해야 되는 그런 의미가 또 달라지게 된다. 그 깊이와 넓이가 달라지게 되는데 우리는 너무 근시안적으로 또는 바로 이 문제에만 집중해서 놓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읍치와 진산을 가지고 백두대간 상령패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걸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